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과 각자의 방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우리 둘만 조용히 보내자. 트리도 우리끼리 꾸미고. 좋지. 신혼 때 못 누린 거 올해는 제대로 해보자. 그의 대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나갔거든요. 서로 야근에 치이고 주말엔 양가 집안 행사에 치이고 둘만의 시간이라곤 겨우 퇴근 후 거실 소파에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졸던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진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외아들이긴 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로 간섭하지 않으셨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혼집에 놀러 오시더니 어느새 주 2, 3회로 늘었고 나중엔 아예 며칠씩 묵고 가시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내가 며칠만 있다 갈게. 준호 밥 챙겨주기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처음엔 진심으로 괜찮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밥 챙기기 귀찮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번 주말에 엄마랑 셋이서 강원도 갈까? 엄마가 온천 가고 싶대. 우리 둘만 가려던 거 아니었어? 엄마 혼자 두면 외롭잖아. 그냥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약속에 자꾸 끼어들었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잖아.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정말로요.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아들 부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저도 결혼했으면 내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물론 소중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제가 만든 우리 가족이 우선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엄마가 1순위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는 더 잦아졌습니다. 은지야, 내가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 준호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밖에서 먹기로 해서. 에이,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나도 같이 먹을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저녁 약속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데이트 약속을 잡아도 주말 계획을 세워도 어느새 시어머니가 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금요일 밤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식이 있었고 남편에게 미리 말해뒀어요. 9시쯤 들어간다고.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문을 여는 순간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계신다고 연락 못 받았는데요. 아, 준호한테 말했는데 깜빡했나 보네. 오늘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왔어. 미안, 깜빡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대.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작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 집인데 왜 내가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지지?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실 때 미리 좀 말해줘. 나도 준비할 거 있잖아. 준비. 뭘 준비해? 우리 엄마신데.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미리 말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은지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며칠 계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저는 그 뒤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안 계시겠지 하면서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거실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저는 짐을 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숨어 지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12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은지야, 엄마가 크리스마스 주말에 제주도 가자시는데 어때? 응? 우리 둘이? 아니, 엄마랑 셋이서.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크리스마스엔 둘이서 보내기로 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가 제주도 가고 싶다는데 혼자 보내긴 그렇고. 그럼 어머니 혼자 가시든지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면 되잖아. 은지야, 엄마 혼자 여행 보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건 이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날이잖아요. 왜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끼워야 하는 거죠? 여보, 나는 올해만큼은 우리 둘이서 보내고 싶어. 작년엔 양가 다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었잖아. 제발. 에휴, 알았어.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시더라. 그냥 하루만 같이 있다가 우리끼리 놀면 안 돼? 하루만? 응, 그 정도면 괜찮잖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는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이번 크리스마스 주말에 아빠 생신인데 우리 다 모이기로 했어. 너도 오빠랑 같이 와.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 생신은 12월 23일 토요일, 시어머니 생신은 12월 24일 일요일.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한쪽은 서운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구 편을 들 것인지. 11월 중순,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은지야, 12월 23일 토요일에 내 아버지 생신이지? 그날 친정 가고 24일 일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 챙기자. 응,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양쪽 다 챙길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은 친정, 일요일은 시댁.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월 중순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통화를 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응? 무슨 일인데? 엄마 친구분이 갑자기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셨대. 일요일 저녁 출발이래. 그럼 좋으시겠다. 어머니 여행 좋아하시잖아. 그게 엄마가 일요일에 생신 챙기고 바로 여행 가려니까 너무 바쁠 것 같대. 그래서 토요일로 당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토요일? 그날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응, 알아. 근데 엄마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일요일에 생신 축하받고 바로 짐 싸서 공항 가는 게 좀 그렇잖아. 여보, 우리 이미 계획 다 세웠잖아. 토요일 친정, 일요일 시댁.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부탁하시는데 어떡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어머니 보고 여행 일정 조정하시든가 월요일 출발로 바꾸시면 안 돼? 그게 친구분이랑 같이 가는 건데 어떻게 혼자 바꿔? 엄마도 오랜만에 가시는 여행인데. 나도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아빠 생신 챙기는 건데. 은지야, 내 가족은 다 같이 있잖아. 하루쯤 미뤄도 괜찮지 않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나도 이미 친정에 말해놨어. 오빠네 가족도 그날 맞춰서 온대. 그럼 너 혼자 토요일에 친정 갔다 와. 나는 엄마 생신 챙기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각자 따로 가자고? 어쩔 수 없잖아. 둘 다 챙기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왜 내가 맞춰야 돼?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 어머니 보고 일요일에 생신 챙기고 월요일에 여행 가시라고 해. 은지야,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 생신 당일에 축하받고 바로 다음날 새벽 비행기 타는 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우리 아빠 생신 미루는 게 말이 돼. 하루 차이잖아.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거야. 나도 부모님이 있다고. 나도 알아.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바꾸신 거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방적? 엄마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여행 한번 가시겠다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하냐고. 희생? 지금 내가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야? 작년 추석 설날 전부 시댁에서 보냈어. 이번 어버이날도 시댁만 갔고 그때마다 나는 친정은 다음에 들렀어. 맨날 내가 뒷순이야.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그래, 혼자 계시니까. 그 말 몇 번째야? 우리 부모님은 둘 다 계시니까 덜 중요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 매번 똑같은 이유로 나보고 양보하라는 거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야, 너 진짜 너무한다.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가 있어? 무심하다고? 그래, 무심해. 우리 엄마 얼마나 외로운데. 그런데 넌 맨날 귀찮아하잖아. 엄마가 우리 집 오실 때마다 표정 구겨지는 거 다 알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나는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야. 다만 우리만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무슨 차이야? 결국 엄마 싫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넌 네 식대로 해. 나는 토요일에 엄마 생신 챙길 거니까. 그래, 나는 토요일에 친정 갈게. 진짜 그럴 거야? 부부가 부모님 생신을 따로 챙긴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넌 왜 나보고 포기하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토요일 간다고 했어. 너도 친정 잘 다녀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준호한테 들었어. 너 친정 간다며. 괜찮아. 이해해. 가족이 우선이지. 그런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근데 은지야, 결혼하면 양쪽 다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준호 혼자 오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도 아버지 생신이라. 알아. 나도 딸이었으니까. 근데 며느리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달라야 한다고요? 왜요? 왜 저는 딸로서의 도리보다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곳에서 주말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연락 한 통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토요일에 사위는 안 온대? 응, 엄마. 준호는 시댁 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정이 안 맞아서. 은지야, 너 괜찮은 거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게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처음으로 연말을 따로 보내게 됐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아침부터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다녀와. 너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먼저 문을 나갔고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직 박스에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꾸미자던 말은 이미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오빠네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지 왔네. 근데 매형은? 시댁 갔어. 오늘 아빠 생신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오빠는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게 됐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은지야, 케이크 자르자. 아빠 촛불 불어야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촛불까지.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자꾸 고였어요. 은지야, 너 우는 거야? 아니야. 그냥 뭔가 감동이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댁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시어머니는 아들이 혼자 온 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잘 있어? 단 3글자.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응. 너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저는 친정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남편과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쯤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제 들어와? 저녁쯤. 알았어. 저녁 7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짐을 풀고 옆에 누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응. 엄마가 너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혼자 오니까 표정이 안 좋으셨어. 너 왜 안 왔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뭐라고 했어? 친정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 하루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는지. 고집? 내가 고집 부린 거야? 그럼 뭐야? 엄마가 여행 일정 때문에 부탁하신 건데 그것도 못 들어줘? 준호야, 나도 부모님 있어. 내 아버지 생신을 왜 내가 미뤄야 돼? 내 아버지는 가족들 다 있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 쉬고.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혼자 쉬니까. 그럼 나는 항상 뒷전이야? 뒷전이 아니라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지. 나도 이해받고 싶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러다 안 되겠다. 무슨 뜻이야?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네가 이렇게 차갑고 무심한 사람인 줄도 몰랐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도 몰랐어. 네가 이렇게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캐럴이 들려왔어요. 캐럴 소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새해 계획을 물었고 회사 동료들은 설 연휴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 겨울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결혼하면 겨울마다 눈 오는 날 데이트하자. 좋아, 약속이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이혼 상담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결혼 2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과 이제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우선순위.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1순위였고 저에게는 우리 가정이 1순위였어요. 그 차이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매일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은지야, 조금만 참으면. 난 충분히 참았어. 2년 동안 계속 양보했어. 근데 넌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항상 항상 어머니 편이었지. 나는 항상 두 번째였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 가지자. 나도, 너도.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준호한테 들었어. 네가 집을 나갔다며? 네, 은지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맞춰가는 건 저만 하는 거였어요. 준호 오빠는 한 번도 절 위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적 없었어요. 그럼 네가 며느리로서 더 잘했어야지.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야.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친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들은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랑보다 우선순위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누구의 편에 서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저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제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잘못한 걸까요? 결혼하면 정말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같은 방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